주봉전입니다. 주봉전의 가장 주된 내용은 혈육 찾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혈육이 여러분들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전화하니까 혈육 안 찾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모티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역사의 혈육 찾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비록 자, 한국전쟁으로부터 이제는 한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돌아가시고 다 잊혀지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금강산에 가서 정말 이산가족 상봉하고 막 신청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1983년 요때는 이제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을 것 같은 왠지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KBS에서 특별 생방송을 했어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딱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막 몇 박 며칠을 하고 요 기록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올라갔어. 그래서 정말 유명한 명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다. 자, 어떤 장면이냐면요. 제주 KBS, 대전 KBS 딱 연결됐어. 여기는 여자 나왔고요. 여기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냥 똑같이 생겼어. 그냥 머리 길고 안경 쓰고 말고 코 딱 보고 본 거거든. 보자마자 남매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여동생도 딱 나오자마자 오빠다 이래. 그럼에도 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하죠. 오빠가 얘기해요. 저 제주 KBS의 김정혜 님이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가 막 설명을 하거든. 그 오빠가 저 어렸을 때 우리 남매를 고아원에다가 맡기려고 했는데 제가 남자라고 저만 맡기고 앞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우리 여동생은 이발소에다 맡겼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 여동생이 맞아요. 이발소에 저만 맡겨졌어요. 그때 날씨가 흐렸고요. 그러니까 확인됐잖아. 맞아요. 이러면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만났잖아. 30년 만에. 근데 이 오빠가 알고 보니까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근데 김정혜님 이랬잖아. 네 이름은 김정혜가 아니야. 막 울부짖어요. 네 이름은 현옥이야. 허현옥. 이름은 알아야지. 걔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제대로 알아야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오빠 이러고 울고 그래. 사실 허연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30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마음이 미어지잖아. 그 마음 미어지는 이야기야. 근데 어떤 절차로서 이들이 혈육임을 확인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잘 보면 주봉이가 누가 봐도 이산가족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죠. 거린으로 다니고 있는 거야. 주봉이가 우리 주인공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선생님 근데 네모는 왜 여기다 치셨나요? 혜선이가 제일 중요해. 지금 혜선이가 옥저랑 탕금 불고 있거든. 옥저가 뭐죠? 그 옥저 그 옛날 막 그 나라 그게 아니라 옥저는 옥필입니다. 옥소전 할 때 그 옥저가 옥필이야. 탄금은요? 금이 검은 고거든. 근데 탄금은 원래 검은 고를 이거 한다 이거야. 튕긴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 검은 고 자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옥저와 탄금술이는 무엇인가 하면서 지금 왠지 모르게 이끌려가고 있잖아. 혜선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아니 나는 주승상의 아들이었다네. 그러니까 주여득의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현급제하여 한림부 있었는데 황제께서 벼슬을 내리시니 시기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3대가 똑같은 것을 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봉선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주여득이 너무 잘 나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 치킨을 시켰는데 엄마가 형한테만 혹은 여러분 뭐 동생한테만 닭다리 2개를 다 줬어. 저는 가슴 반대요. 그거 말고 닭다리 2개 다 줬어. 화가 나 안 나? 화가 너무 나. 근데 황제가 닭다리 5개를 한 명한테 준 거야. 한리막사? 요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좌승지, 우승지, 좌부상서, 우부상서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5개를 한 명한테 다 주니까 나머지는 뭐 해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다들 시기가 나가지고는 해평도사로 보내야 됩니다. 해평이 지금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데 그 능력 좋은 주여득이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주여득이 그 소식을 듣고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한 겁니다. 해평이 도대체 어딘데요? 하면서 이제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해평이라고 해서 여기가 나올 거예요. 아, 뭔 아야. 야, 여기가 있냐고. 아, 여러분, 해평이라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곳, 요것도 가상의 세계, 이렇게 나오잖아. 가상의 섬이에요. 근데 사실 요 소설에서도 해평이라는 곳의 지리적인 위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육로로 44,000리, 수로로 55,000리,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사실은 실측값은 아닐 거야. 합쳐보면 99,000리나 되는 그렇게 가기 힘들고 일단 가면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죽어야지만 거기서 끝나는 곳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해평이라는 곳을 그렇게 거리를 설정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여득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약을 먹고 자살해요. 아유 가장이 이러면 쓰겄나. 그래서 주봉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렸을 때 소년급제를 해. 근데 황제가 네가 여득이 아들이구나 하면서 5개 벼슬을 그대로 내린 거야. 아 진짜 열불나죠. 그러니까 만조백관이 시기하죠. 해평도사로 보내는 겁니다. 자, 해평도사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봉이랑 이부인이랑 가는데 이부인 뱃속에 혜선이가 들어있었어. 그런데 오겸이라는 시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력의 역할을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수적 장치경이를 만나죠. 이제 오겸이는 살려야 돼. 얘를 살려야 돼.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한 거죠. 여기만 바다에 던져버리시면 우리가 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는 잘 가렸겠지, 그치? 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경이 옳다구나 하고 주봉이만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집에 오니까 부인이 한 12명이 앉아있어. 다 똑같은 처지. 해평도사로 부임하다 오는 길에 다 그 아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오겸이가 이 부인을 데리고 도망칠 궁리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남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군인의 복장을 하고 남장을 해서 도망칩니다. 자, 도망을 치는데 산에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딱 이제 이 부인 먼저 가게 하고 옆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치경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미 이 부인은 빠져 죽었으니까 찾을 생각을 하지를 말고 나도 이제 빠져 죽을 거니까 그냥 내려가시오 하면서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오겸이는 죽었습니다. 만 좀 이따가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부인이 배가 지금 불러있는 상태잖아. 막 울면서 오겸이가 지금 헤어진 상태잖아. 막 울면서 길을 가다가 여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승이 우리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영보산, 칠보암, 암자의 절에 같이 들어가서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아 그럴까요? 그럼 머리를 깎아라 해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가 배가 점점 불러오지. 산딸이 다가오지. 그래서 실제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응애 소리가 웬 절간에 여승들만 사는 절간에 울려 퍼지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승이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둘 다 나가든 애만 버리든 해라. 근데 둘 다 나가는 거는 좀 그래. 왜냐면 이미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뭐 가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여승인데 애를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거는 행실이 나 잡아먹으시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기를 버립니다. 근데 애기를 버릴 때 이제 찾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그래서 새끼발가락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유복자 해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탁 저고리에다가 끼워주는 거야. 우물가에다 버렸어. 우물가에다 버리니까 여염집 아낙네들이 다 나와서 내가 키울래 하다가 장치경이 그 소리를 듣고 요 아들이 좀 잘생겼거든. 아 내가 키울 거야 하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아 키워 하고 던져줬는데 요 던져준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게 이모였어. 혜선이 이모였다고. 근데 혜선이 이모가 딱 보니까 이 수품을 알아보는 거야. 요 바느질 솜씨. 아 이거는 그래. 이건 내 조카구나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혜선이는 이모를 엄마인 줄 알고 그리고 장치경을 아빠인 줄 알고 자라나다가 한 5살쯤 됐을 때 얘가 머리가 굵으니까 난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치경은 도적이잖아. 뭔 공부요? 하면서 막 하면서 도적질이나 배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서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렇지.
옳다구나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한 13살쯤 됐을 때 얘가 이제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야 되니까 그걸 보러 가야 되는데 핑계를 대야 되잖아. 아, 나 황성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저기 황성에 가서 장안에 예쁜 여자애들 많이 훔쳐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치경이는 그래 다녀오거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아우 예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근데 얘의 실제 목적은 뭐였어? 실제 목적은 내가 과거 시험에 급제하려고 가는 거였잖아. 그럼 가는 길에는 당연히 어디 머물러야 되겠죠. 어디 머무른 곳이 마침 자기 할머니 댁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 댁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주봉이가 남기고 간 무언가가 있었어. 그게 바로 여기 옥조와 탄금이에요. 주봉이는 저걸 어떻게 얻게 됐는데요? 주봉이가 잘 나가던 시절에 황제랑 같이 산책을 막 가다가 이제 잔치 막 산책 가는 거야. 가다가 제 선관들이, 그러니까 신선들이 옥조랑 탄금을 남기고 떠나버려요. 왜냐면 황제가 온다, 도망가자 해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 상황에 황제가 이 신하들한테 물어봐. 이게 뭔지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니?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런데 주봉만, 얘만, 이 봉이가, 신통하게도. 사실 이 옥저는 그 사면초가 고사 알죠, 여러분? 그 장량이 이 옥저를 막 부려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서 초나라 병사들이 막 다 우느라고 그 막 다 도망가 버리고 한 그 얘기, 그치? 그때 그 옥저고요. 이 탄금은 옛날에 양소유가 정경패를 꼬실 때 썼던 검은 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띵띵띵띵띵 뿡뿡뿡뿡 아니겠죠? 띠리리리리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 가져라 한 거지. 그 옥저와 그 탄금이 야, 그거 가져갈 건 아니잖아. 요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혜선이가 그걸 보고 왕부인한테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아, 우리 아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번 해보거라 하니까 띠리리리리 띵띵띵띵 진짜 된 거야.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져가거라 해서 가지고 와서 띠리리리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만난 거지. 그래서 이제 사연을 딱 듣고요. 이제 주봉이 옥저 탄금 자세히 보니까 혜선이가 불어보세요 한 거야. 불어보세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도 이게 아빠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누가 봐도 남매야. 오빠다 했다니까. 근데 이발소 맞아요 이발소 흐린 날 이런 얘기했잖아. 그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딱 나오자마자 남매다 했다면서 딱 보자마자 부자지간이다 한다니까. 그래서 혜선이가 생각하는 거야. 응. 옛날에 황성에서 주승장 부인이 말씀하시기로 주봉 우리 아버지다. 근데도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우리 영보산 칠보암자에 가봅시다. 어디야? 누구 있어? 아, 그치. 이 부인 있잖아. 그치. 이 부인 있는 곳에 가서 분위기 좋게. 와, 여성들도 이제 장난 아니다. 와, 너무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인이 그거를 이제 팔관대사를 통해서 듣고 이상하다. 우리 남편이랑 내가 버린 아들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틀림없어. 그래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방에 가서 얼른 자기가 버선 2켤레, 이거 지금 해온 건 아니겠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를 갖고 와요. 버선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알아보지. 아, 우리 아내가 만든 그거구나. 근데 혜선이는 엄마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 엄마가 혜선이를 알아봐야지. 그치? 딱, 하필이면 버선이네. 딱 벗었을 때 새끼발가락을 봅니다. 우리 아들이다. 내가 잘랐잖아.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야. 반갑고 슬프도다 하면서 딱 이제 서술자 개입 한번 해주고요. 혜선이 아니 근데 왜 이상하게도 발가락이 없는 곳에 그렇게 반가워하십니까? 이렇게 되게 그런 상황이지.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아 이거 얼마나 눈물 받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너를 버렸다. 미안하다 하는 얘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혜선이가 내가 장혜선이 아니라 주혜선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요. 어떻게 되겠어?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고 얼른 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가서 과거에 급제해 올게요. 해가지고는 실제로 과거 급제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 네가 여득이 손자, 봉이 아들이니 너한테도 벼슬. 저는 해평도사의 부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해평도사의 부임을 자기가 자청해서 받아요.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지? 그래서 이 해평고래에 부임돼서 해평도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장치경 입장에서는 와, 우리 아들이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지?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잔치를 배설하여라 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치경이를 결박하여라! 나는 장혜선이 아니라 주혜선이다! 하면서 주봉 옆에 주혜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장치경이는 이제 끝장났네. 그죠?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장치경의 이 살점, 점점이 뜯어다가 12아내가 먹어요. 그리고 간을 취해다가 혜선이랑 이 부인이 먹어요. 갑자기 웬 카니발리즘, 그지? 무섭다. 그래서 뼈를 갈아다가 분쇄해서 뿌리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무섭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혈육찾기라는 게 우리 역사에 계속되어 왔던 모티프이자 실제 현장 진행형이자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문의 명예를 어떻게 되찾게 되는지 그리고 혈육찾기 의식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소재를 통해서 완결되는지 이거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어떤 장면이 나오든지 간에 이 주봉전은 깔끔하게 털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봉전은 사실 옥소전이랑 상당히 흡사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봉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